김이는 어려운데 잡티 주근깨는 쉽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김이 더 쉬운데. 김이 더 쉽다. 예, 이거 방송 나가면 또 욕 듣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걸다, 구소연, 조창환, 황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골드 스탠다드 표준 치료법이 뭐냐 하면은 그 클리그만 포뮬라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드로퀴논 5%, 트레티노인 0.1%, 거기다 스테로이드를 섞어가지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섞은 게 그게 이제 트리플 컴비네이션을 해서 클리그만 포뮬라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이드로퀴논 4%로만 한 게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약품으로 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트레티노인이 좀 자극이 심한 것 같으니까 트레티노인을 원래에서 더 낮췄어요. 0.03%로. 그게 이제 이잖아요. 그게 이제 곤 처방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인데 그게 크림을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자극감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계속 쓰는 사람들은 잘 없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림왕 포뮬러 크림을 딱 한 번 처방해봤습니다. 네, 언제 처방했냐면 레이저를 하면서 분명히 타이로시네이즈 액티비티를 감소시켜야 될 환자인데 유방암 약 때문에 그걸 억지로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억제를 시키면서 피부 장벽이나 피부의 진평이 개선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이것만 계속 바른다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피부를 더 악순환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장기간 못 쓰는 게 맞죠. 예. 사실 이 크리그만 포뮬러가 들어있는 거에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백의 4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2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타이로시네이즈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각식 탈락을 시키는 트레티노인, 그러니까 하이드로퀴논은 억제를 하고 트레티노인은 탈락을 시켜서 빨리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약하게 들어있는, 그래서 개념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레이토닉이 나오기 전에는 골드 스탠다드 맞았고, 그리고 특히 일본 논문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레지던트들이 직접 발라줘요.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거예요. 크리그만 포뮬러 논문 다 찾아보면 다 본인이 바른 게 아니라 병원에 불러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막 바르니까 결국 이게 함부로 오래 바를 건 절대 아니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희미에는 표준 치료였긴 했지만 클리그만 포뮬라가 이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표피, 그러니까 표피성 색소 질환에만 국한된 거고, 만일에 진피에 이제 색소성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표피라도 이제 세포 간의 결합이 강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발라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한정된 거예요. 캔디나 뭐 마그네 삐삐처럼 이제 사춘기 때부터 했다 그러면 표피색소라도 이게 주근깨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게 되면 흑자나 아니면은 뭐 오태양 모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레이저를 잘 이렇게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보면은 좀 특이한 흑자도 있어요. 막 군집성 흑자라 그래서 막 어떤 부위에 모여서 이제 있는 흑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왜냐면 레이저 반응이나 이런 걸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흑자는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긴 하고 우리 그렇죠. 되고 있는데, 흑자가 치료가 힘든 이유는 멜라닌 세포들이 늘어나 있는데 이 멜라닌 세포들이 변성이 있습니다. 변성이 있어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증식을 하다 보면 우리 표피, 진피, 경계부가 이렇게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 전배는 레이저로 이렇게 위를 깎아버리면 아래쪽에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재발을 하는 거고요. 전배는 레이저로 깊이 깎으면 흉터가 남거나 PIH가 오거나 PIE라고 해서 홍반이 남게 되고.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표피 경계부가 밀려서 들어간 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재발하면 계속 조금씩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제거를 하든지. 한 번 제거하면 흉터 남을 수 있고, 그래서 힘든 거고. 최근에 이제 제가 발표도 하긴 했지만 리팟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한 번에 제거를 하면서 아래쪽 혈관을 보호를 해서 PIH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식도 현재는 남아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힘든 질환 중에 하나죠, 흑자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 환자분들은 점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는데,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일롱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김이는 어려운데 잡티 주근깨는 쉽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저는 김이 더 쉬운데. 김이 더 쉽다. 예, 이거 방송 나가면 또 욕 듣겠네. 뭐 주근깨나 잡티 흑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피에 퍼져 있는 걸로 오탈모반이라는 질환이 굉장히 흔한 색소 질환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처음 발견하면 뭐 주근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주근깨와는 다르고 이제 오타양모반은 원인이 원래 표피와 이제 진피 경계부 이걸 기점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피부 기점막에서 이제 멜라닌을 표피 각질 세포에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어떤 우리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오타양모반은 이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진피 쪽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태예요. 뭐 기점막이 손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뭐 또 진피가 뭐 병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갈색 톤인데 나중에는 또 막 회색이나 약간 푸른빛을 띠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더 깊고 치료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오타양모반을 다른 뭐 기미라든지 뭐 잡티 이런 것과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깊이에 맞게 뭐 루비 레이저라든지 뭐 사파이어를 활용한다든지 피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오타양모반은 어떻게 보면 기미 성격하고 흑자라든지 뭐 주근깨, 잡티 이런 거하고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레이저를 잘 선택해서 치료하면 되는 건데 이제 오타모반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신경능 세포에 멜라노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동하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있지 않아야 될 위치에 모반 세포로 자리 잡아서 굉장히 딱딱하고 강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기미 성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루비나 아니면 저희는 사파이어 아니면 피코 레이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좋은 레이저로 굉장히 강하게 출력이 좋은 레이저가 좋고요. 굉장히 깊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른 때부터 뜨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심리적인 그런 요인도 많기 때문에 좀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미는 이제 호르몬에도 상당히 민감해서요. 뭐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다든지 또 뭐 갱년기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 한다든지 뭐 난소에 종양이 있거나 어떤 내분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뭐 시작이 되거나 또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그래도 이제 보통 기미의 시작은 보통 이제 뭐 사춘기 이제 성인으로 접어들 이때 보통 시작을 해서 뭐 임신 중에 뭐 이럴 때 증가를 하고 폐경기 이후에는 아무튼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춘기 전에도 기미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이게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뭐 이런 호르몬 리셉터가 기미가 있는 그 부위, 피부 부위의 혈관에 보면 그 리셉터가 늘어나 있다고도 하고요. 남성 기미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루테나이징 호르몬으로 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들 이게 올라가거든요.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올라가 있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미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약간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약간 저항성이 있으면은 기미가 좀 상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기미가 이제 사실 단독 원인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외선일 것 같고요. 자외선. 근데 호르몬도 엄청나게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기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폐경이 되면 기미가 없어져야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호르몬하고 어떤 영향이 있냐면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 기미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데 프로게스테론하고의 이 비율, 옵티멀 레이쇼가 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폐경하신 분들이 HRT라고 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잖아요. 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궁을 수술하신 분들은 그냥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쓰기도 한답니다. 뭐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들었던 얘기로는 그 단독 제제를 쓰면 논문에서 보면 거의 기미가 안 생겨요. HRT를 하더라도. 근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 제형의 HRT를 하면 폐경 이후에도 없던 기미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엄청 중요하고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또 기미 안 생기니까. 근데 에스트로겐이 중요하지만 프로게스테론이 이 트리거를 해주는 그런 레이쇼가 있고 그 레이쇼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타목시펜 같은 유방암에 쓰는 그런 우리 약들은 이 유방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억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피부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증가를 시키는 아고니스트라고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타목시펜을 드시면서 유방암 치료를 하다 보면 기미가 막 생기는데 문제는 경구피임약 때문에 생겼으면 경구피임약 끊으면 좋아질 거고요. 임신에 생기면 애기 건강하게 잘 출산하면 좋아질 텐데 그리고 그렇게도 좋아하지 않은 거는 레이저 치료하면 되는데 타목시펜은 10년 정도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 유지에 더 중요한 치료를 하는데 기미 생겼다고 끊는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레이저 토닝과 제네시스 테크닉, RF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피부 환경을 좋게 하는 것과 아주 부드러운 정도의 토닝으로 피부를
이제 더 산화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래서 피부 결을 좋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좀 더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는 크림왕 포뮬러를 짧게 쓴다든지 짧게 한 번 써봤어요. 한 번. 한 번 써봤어요. 예, 사복 씹었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더 좋아지지 않으면 꼭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뭐 기미 치료에 대해서 색소 치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